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봐볼게요. 대표님 요거 SK 하이닉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그거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볼게요. 좋으니까 사자, 나쁘니까 팔자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볼게요. 일단은 연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과거에 지금 연봉 표현된 게 1996년서부터 2021년까지 약 한 25년 정도의 주가 흐름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99년 그때부터 추락이 시작됐고요. 2003년까지 아주 뭐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쫙 빠져버렸죠. 이거 뭐 예전에부터 매매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었죠. 자, 볼게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여기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15만 원 선까지 이렇게. 근데 15만 원 선을 지금 보게 되면 여기 과거에 여기 초창기 1996년, 97년, 98년도에 저점이었던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도 반등했다 저항 맞고 떨어졌던 자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20년 만에 주가가 왔다가 그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그죠? 물론 이때 주가를 지금 주가로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연봉을 한번 크게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던 2003년서부터 이게 주가를 따로 분리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월봉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죠. 2003년서부터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수렴을 했다가 한번 올리려고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쭉 뽑았는데 이 15만 원이라는 자리를 아까 연봉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11만 4천 원에 지금 주가가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게 되면 대추세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틀어서 나갔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틀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 2002년, 2003년서부터 출발했던 주가 바닥에 형성됐던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을 끊임없이 높이는 과정이 좀 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강하게 지금 이렇게 끌어올렸음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하이닉스는 가파르게 5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린 지점이 바로 2017년서부터 지금부터 한 4, 5년 전부터의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힘들어 하다가 이만큼 그죠? 힘들어 하다가 5만 원을 넘기면서 지금 주가는 이만큼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시간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긴 시간 더 짧아요. 그러나 주가의 움직임은 더 컸죠. 흐름 자체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차트만 갖고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는 규칙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파동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형성했던 그런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89,000원 그러니까 여기가 9만원쯤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최근에 10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또 저항을 받고 안착을 못하고 또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죠. 또 저항을 받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여기 올라갔는데 여기는 아까 말했죠. 연봉에 큰 자리에 저항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면서 누가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밀렸을 때 여기 89,000원과 여기 105,000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파동의 일환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이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금 현재까지는 뭐죠? 올해 들어와서는 좀 주가가 빠지긴 하나 그래도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눌림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향후 주가의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기를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기가 아까도 봤겠지만 저항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저항 가격대. 그래서 현재는 이 안에서 당분간은 이렇게 놀지 않을까.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9만 원과 15만 원 선에서 이렇게 놀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9만 원을 이탈해서 이렇게 놀게 하면 저항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제2선으로 후퇴하면서 5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주가의 방향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면서 강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9만 원만 지켜준다면,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주가는 향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15만 원이 넘어가는 게 또 관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영역, 즉 하락 영역으로 들어오는 여기 9만 원 아래에서만 놀지만 않는다면 일단 주가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요 앞과 뒤를 들어보는 것은 뒤쪽에서는 잘못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지노선 즉 리스크 관리 구간의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89,000원, 9만원 선인 거고 위쪽에서 보니까 15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표현이 되지 않지만 연봉에서는 저항대가 표현이 됐잖아요. 그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 이 안에 놀면서 한번 이런 시도를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월봉까지 여기까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주봉은 조금 더 파동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까운 위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아까 봤을 때 여기 9만원 선이 하나 보였었죠. 이렇게 9만원 선. 그리고 여기 97,000원. 그리고 여기가 10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2017년에 고가 저항, 그 다음에 2018년 이렇게 저항값을 형성해서 못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작년 초 2020년의 초에도 시도하다가 복병을 만났죠. 코로나 영향으로 웬만한 정도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눌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즉 9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림이 형성되면 다시 갈 수 있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추세선도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더더욱 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지지 있고 여기 지지 있고 여기 지지 있고 그 다음에 대추세의 지지가 있어서 이 선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논다 그러면 대응의 기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탄력적이지 못하고 5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여기를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가는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런 시도가 다시 한번 일어날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트만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봐볼까요? SK 하이닉스 거래소에 있고요. 대형주죠. 전기전자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8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83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내용하고 한번 볼게요. 쭉 보게 되면 정부 분석을 보게 되면 2020년과 2021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3, 4분기, 4, 4분기, 1, 4분기 이어지는 8조, 그 다음에 8조 4천억. 요거는 전망치니까 그냥 그러고요.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분기 실적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현재는 주가는 조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오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간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봐볼게요. 연간 실적 한번 보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으로 이어지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30조, 40조, 26조, 31조. 그러니까 2018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에 조금 주춤했죠. 그러다가 다시 2020년은 조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나온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은 32조 정도 되니까 작년 정도 똔똔이나 조금 더 좋아질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근데 주가의 흐름은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죠. 이런 정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조정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자꾸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염려할 건데요. 자, 호실 쪽에도 삼성전 SK는 외국인 매도에 큰 하락을 하고 있다. 공매도 소폭 주고 주가 하락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호실적에도 오퍼카 하향을 하고 있다. 그죠? 시장은 환호하지 않는 SK는 호실적. 말째 왜 이렇게 바라보냐면 워낙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이 하이닉스 이게 워낙 돈이 된다 보니까 서로 막 한번 해보려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막 경쟁이 치열하게 후반기로 가게 되면 저런 거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 않나 저는 싶은데 그래도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요. 일정하게 모멘텀이 형성돼서 주가의 흐름을 바꾸는 자리는 그 자리를 다시 내려간다면 구조적으로 모순이 생기기 전까지는 잘 빠지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SK 하이닉스는 9만 원이라고 하는 마지선언을 보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11만 4천 원에서 9만 원 정도면 그 차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지금에서 보게 되면 한 25% 있는 거죠. 대형주가 25% 엄청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주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이슈 이런 걸 다 따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면의 이야기 이런 게 이제 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앞과 뒤를 보자. 아무리 대형주고, 아무리 소형주고, 아무리 잘 나가는 주식도 앞과 뒤를 보자. 앞을 본다는 것은 나가야 되는 방향을 보니까 잘 팔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리스크를 얼만큼 갖고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를 보는 것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가격, 기준, 대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하고 내용이나 지지하 저항이 형성했던 SK하이닉스는 여기 9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15만 원은 아까 보셨겠지만은 연봉에 강력한 저항이 있고 9만 원 지지가 있어서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한번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9만 원 기준으로 주가가 지금 한 25% 정도는 올라와 있는 건데요. 조금 더 밀려서 그리고 이 흐름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9만 원대 기준으로 해서 뭐 봐야 되겠죠. 15만 원을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손절하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이런 건 조금 뭐라 그럴까 시야를 넓게 봐서 보는 게 낫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는 9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매물 출현이 되고 그 매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는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가 9만 원이니까 이 9만 원 생각하시면서 SK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